여성분이 이제 결혼 전에 내 꿈은 현모양처다라고 이제 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딱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도 안 낳겠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진짜 이혼 사유가 좀 어렵지 않을까. 당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 사기다, 나 사기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럴커도 럴커 나름이다. 막상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 세상 남편에 대한 사랑이 막 넘치셔.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 전에 그 혼전 계약서를 쓰는 프리nup 작성하는 일이 많은데, 프로포즈 하시면서 프리너블 같이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기 변호사. 최주영 변호사. 강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실탑 럴커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남자 의뢰인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탑 럴커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두 이혼 전문 변호사님과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럴커가 뭐냐면 이제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럴커라는 게 있는데, 유닛이 있는데, 이제 마린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올라왔을 때 바로 공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최대한 많은 마린을 죽이는 건데, 이게 마치 이제 결혼 전까지는 꾹 참고 조용히 있다가 결혼하자마자 이제 공격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스탑 럴커론이라는 말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여성분이 이제 결혼 전에 내 꿈은 현모양처다라고 이제 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딱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도 안 갖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사례.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게 딱 끊어서 말하기가 진짜 애매해요. 현모양처 사례의 경우에는 당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 사기다, 나 사기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정도에 이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간 럴커도 럴커 나름이다. 현모양처 럴커는? 현모양처가 안 되기로 다짐했다는 것만으로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진짜 이혼 사유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만약에 어떤 유책 때문에 이혼이 다투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게 큰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혼인이,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혼인이 이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모양처를 해석해 보면은 현명한 어머니가 되고 좋은 처가 되겠다는 건데, 지금 둘 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 아이도 안 낳겠다는 거고. 이거는 결혼의 전제가 된 게 아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여전히 사랑한대. 아, 그럼 사랑이 뭐? 당신 너무 사랑한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한대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남성이 이제 여성과의 결혼에서의 기대하는 그런 처의 역할에서의 그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라서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이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혼인 전에 맞벌이를 전제로 결혼을 하자. 육아도 가사도 하지 않고 생활비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누가? 와이프가. 아, 남편한테는 생활비만 요구하게? 네. 그런 경우는 이혼을 인정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도 기여도가 굉장히 낮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상 육아나 가사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 그 얼마나 안 했어요? 2, 3년 정도. 2, 3년은 풀로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 정도 계속 아무 그냥 놨다고 하면은 이제 신뢰관계 파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실제로 그 여성분 쪽을 대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도 맞벌이를 하기로 해놓고선 남편 수입이 좀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노시던 상황이었는데, 막상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 세상 남편에 대한 사랑이 막 넘치셔. 편지를 하루에 한 번씩 쓰시고. 아, 이혼 안 하려고? 이혼 안 하려고. 안 하려고? 네. 그리고 제 의뢰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본인의 삶에 이혼이라는 이력이 남는 게 너무너무 싫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던 케이스였는데, 결국에는 소취하로 끝난. 사랑이 통했네. 그럼 이건 어때요? 부부간에 부양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반대측은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는 그냥 이제 놀고 먹고 살겠다 이렇게 이제 누워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이혼이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약간 이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에는 이제 부양 의무가 있고 또 정조의 의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가 취약한 이 정조 의무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뭐 성매매를 한번 했다거나 아니면은 바람을 한번 폈다 이거면은 바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데, 부양 의무 쪽에서는 부양을 안 하거나 이제 이렇게 일을 그만둬도 2, 3년을 쌓여야 된다. 이게 약간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뭐 여자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혼인이 당연히 지금은 유책주의예요. 그런데 혼인 파탄의 장기화, 뭐 실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법원도 유책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파탄주의로 살짝 유연하게 판단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약간 경중의 문제가 아닐까. 정조의 의무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부양 의무는
둘 다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정조유무는 여자분도 깰 수 있겠죠. 와이프분이 깬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또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스탈로커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혼 자체도 한 2, 3년을 이렇게 쌓아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위자료 청구하는 거는 사실상 인정받기가 진짜 어렵겠네요.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도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태도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가게 되면은 양쪽이 싸우다가 위자료 양쪽 없이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게 이제 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는 예,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 전에 그 혼전 계약서를 쓰는 프리nup 작성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대부분은 재산에 관련한 내용이 많아요. 뭐 재산을 어떻게 납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분리하기로 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에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것도 어찌 보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혼전 계약서로 작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자문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들 이제 자문 같은 거 하다 보면 실제로 프리너브를 꽤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확하게는 이제 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쓴 걸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너가 집안일을 어느 정도 하고 뭐 성관계나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그런 종류가 많은데 스탑 로컬 피하려면 그런 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는 제출이 되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내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증명하는 것도 나을 거고 약속을 깬 게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인도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사랑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파에 대해서 서로 책임과 의무를 지는 법적 계약 관계다라고 이제 법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그 계약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오히려 좀 너무 껄끄러운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줄 수 있고 가장 가까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좀 사실은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좀 오히려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스탑 로컬을 당했다고 해도 최소한 2, 3년은 이걸 맞아서 B를 보고 그 다음에야 이제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약간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리너, 혼전계약서 같은 것들을 좀 써서 그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와서 예쁘게 계약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그거에 맞는 계약서를 쓴다든지 하는 법의 힘을 조금 빌려서 미리 좀 신뢰관계를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널커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파운더스에 프리너 코스가 있으니까 프로포즈 하시면서 프리너를 같이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해봤고 프리너비나 아니면은 또 이런 것들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